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4경기와 MLS 2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부터 K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북대 대구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북 쪽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북 쪽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지만 승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북이 최근에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물론 아챔 이후로 경기가 많진 않았었지만 아챔 이후의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문선민이 복귀한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뭐 김보경이라든지 아니면 좌측에서의 풀백을 봐줄 수 있는 김진수와 이주용 같은 이런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여기에 바로까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변으로 대구를 가져가기에는 전북이 대구 상대로 강했었고 또한 대구 역시 뭐 김재호라든지 아니면 김우석이나 뭐 홍정훈 이런 수비에서의 공백도 있고 정승원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이라면 무승부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전북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언더를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전북이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일단 김보경과 바로우의 공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도 이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에드가와 세징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전북이 주력이 좀 좋지는 않은 편이긴 하지만 이 대구와의 상성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득점이 많이 나온다면 1대1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북의 이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대구의 프랜승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울산 대 강원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이 울산 상대로 좀 약했었던 부분들도 역시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강원이 이제 부상자들에서 뭐 조재환이나 고무열 그리고 이 임채민과 같은 이런 선수들이 복귀한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 여기에 이적한 이정혁까지 들어오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울산 역시 올림픽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주중 경기 때 보여줬었고요. 주말 경기 역시 그런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울산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지만 역배인 오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 정배인 언더보다는 역배인 오버를 바라보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이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서 그리고 영입된 선수까지 해서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울산도 이 올림픽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원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이 핸디캡 무승부
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차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도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연패를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4연패를 하기에는 이 제주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수원이 유리한 경기는 맞겠지만 저는 수원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원정에서의 무승부를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고 수원 삼성이 최근에 경기력에서의 이 고승범이 입대하면서 그런 공백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수비적으로 헨리가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 여기에 결정 예정자까지 여러 상황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이 질 것 같진 않지만 이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일단은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제주의 최근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수원 역시 경기력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공백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전방에서의 김건희가 빠지고 나서의 그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주의 풀앤승 수원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포항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패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성남의 승을 완전한 역배죠.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최근에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포항이 지금 임삼혁 또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기에 팔라시오스와 크베시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공격에서의 공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민규도 일단 전북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경기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성남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권경현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수비적인 모습도 지금 포항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역시 그랜트가 영입이 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승패 방향이라면 포항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승리가 없는 성남이 오랜만에 승리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승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공격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그래도 성남은 권경현이 버텨주고 있고 포항은 그랜트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성남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승리, 풀앤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경기부터는 이 새벽 경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미네유나 대 휴스다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네유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휴스턴이 경기력적으로 일단은 미네유나 상대로는 좀 약합니다. 최근에 미네유나가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휴스턴보다는 분명히 앞서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홈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미네유나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유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스턴도 일단은 그 압박적인 부분이나 이 역습에서의 템포 그리고 크로스의 공격도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역시 득점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스턴이 최근의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미네유나의 오버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스턴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네유나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콜로래피드 대 캔자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래피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콜로레피와 캔자스 둘 다 수비적으로는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 반면에 공격적으로 역시 역습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두 팀 다 공격이 좋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고, 그렇다면 이 홈에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콜로레피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캔자스가 원정에서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공격력에서는 캔자스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콜로레피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다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로레피의 패를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콜로레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언더, 2번은 울산의 승, 3번은 손삼성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성남의 핸디캡 승리, 5번은 미네우나의 승, 6번은 콜로레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럭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의 언더, 두 번째는 울산의 승, 세 번째는 미네우나의 승을 가져가 봤고 3.9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에 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 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